1950년 6월 25일 새벽 8살 순이는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18살이던 오빠 영수가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라며 그녀를 안았지만 밥을 구하러 나간 오빠는 전선이 바뀌는 바람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65년 후 금강산에서 기적처럼 재회한 그들. 하지만 단 3일 만에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42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빠 영수는 저보다 10살 위였고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줬으며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지켜줄게 매일 말했고 손잡고 다녔으며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주는 38선 근처였지만 평화로웠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으며 전쟁이 올 줄 몰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8살이었고 오빠는 18살이었으며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소리쳤으며 전쟁이야 외쳤습니다. 부모님이 황급히 짐을 쌌고 오빠가 저를 안았으며 괜찮아, 순이야. 오빠가 있잖아 말했습니다. 마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고 폭격이 계속됐으며 집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와 저는 함께 피난을 갔고 며칠 동안 숨어 다녔으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오빠가 내가 밥 구해올게 말했으며 나갔습니다. 이틀 후 부모님이 폭격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왔고 피할 시간 없었으며 오빠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고 8살이었으며 무서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갔고 부모님 돌아가셨어. 오빠는 남쪽으로 갔대 말했으며 충격이었습니다. 오빠가 남쪽으로요? 물었고 응. 전선이 바뀌어서 못 돌아왔어.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대답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오빠 울었지만 소용없었고 오빠는 없었으며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남았고 세상이 무너졌으며 그날부터 고아가 됐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요? 순이 여기 있어요. 혼자 중얼거렸고 대답은 없었으며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키워줬지만 힘들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으며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11살이 됐고 오빠를 못 찾았으며 오빠는 죽었을 거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고 오빠는 살아있어. 꼭 살아있어. 믿었으며 기다렸습니다. 38선이 휴전선이 됐고 넘을 수 없게 됐으며 이제 영영 못 만나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15살이 됐고 18이 됐으며 20이 됐습니다.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빠 생각했고 오빠는 어디 계실까? 남쪽에 계실까? 살아 계실까? 물었으며 대답은 없었습니다. 40년, 50년, 60년이 흘렀고 오빠는 18살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았으며 저는 늙어갔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저는 58이 됐고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으며 아들과 손자와 살았습니다. 오빠 생각은 여전했고 살아계실까? 70이면 늙으셨겠지 생각했으며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고 뉴스가 나왔으며 이산가족 상봉 신청받습니다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다시 들었으며 진짜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추진 신청하세요. 안내했고 심장이 뛰었으며 오빠를 찾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민반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산가족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했고 서류를 받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찾는 사람 오빠 김영수, 1932년생, 황해도 해주 출신, 1950년 6월 헤어짐 적었고 꼼꼼히 적었으며 제발 살아계시길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선발 안 되는 건가 불안했고 매일 기다렸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날 인민반장이 찾아왔고 봉투를 건넸으며 김순희 동무 선발됐습니다.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고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 금강산에서 상봉 예정 적혀 있었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오빠를 만나 소리쳤고 아들이 달려왔으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오빠 만난대 60년 만에 말했고 아들도 울었으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옷을 골랐고 어떤 걸 입지 오빠가 알아보실까 걱정했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할머니가 보였고 주름이 많았으며 8살 순이는 어디 갔지 슬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고 오빠도 늙으셨겠지 생각했으며 그래도 오빠야 믿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하얀 머리를 빗었고 새 옷을 입었으며 60년 만에 오빠 보는데 예쁘게 입어야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예뻐요 말했고 손자가 할머니 멋있어요 말했으며 웃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오빠 만나. 정말 오빠일까? 살아계실까? 알아보실까? 수백 번 물었고 대답은 몰랐으며 두렵고 설렜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지켜줄게. 60년 전 목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났으며 오빠, 내일 봐요. 속삭였습니다. 출발 날 아침 버스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몇 시간 걸렸고 다른 가족들도 탔으며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고 모두 60년, 70년 헤어진 사람들이었으며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이구나 느꼈습니다.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대합실로 안내됐고 의자에 앉았으며 기다렸습니다. 남쪽 가족들이 곧 온다고 했고 오빠 오실까 떨렸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기다렸고 시간이 안 갔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들어왔고 노인들이었으며 수십 명이었습니다. 눈으로 찾았고 오빠 어디 계세요? 두리번거렸으며 안 보였습니다. 오빠 안 오신 건가? 절망했고 눈물이 났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분이 들어왔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고 주위를 둘러봤으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순이야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빠 소리쳤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고 달려갔으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순이. 오빠도 달려왔고 지팡이를 놓았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부딪혔고 안았으며 6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 오빠, 울면서 불렀고, 순이야, 살아있었구나. 오빠도 울었으며, 둘 다 주저앉았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안고 울었고, 말이 안 나왔으며, 그냥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고, 카메라가 찍었지만, 신경 안 썼으며, 오빠만 보였습니다. 오빠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같았고, 목소리도 같았으며, 오빠 맞아. 우리 오빠야. 확신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손으로 만졌고, 그래, 나야. 영수야 대답했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물었고, 서울에 살았어. 60년 동안 너 찾았어. 대답했으며, 저도 찾았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밥 구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못 돌아왔어. 전선이 바뀌어서. 오빠가 사과했고,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전쟁이 나빴어요. 말했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물었고 고개를 저었으며 폭격에 돌아가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울었고 아버지, 어머니 못 뵙고 가셨구나 말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오빠 혼자 남쪽 가셔서 힘드셨죠? 물었고 힘들었지. 하지만 살았어. 너를 찾으려고 대답했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원이 왔습니다. 방으로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안내했고 일어났으며 오빠 손 잡고 걸었습니다. 방에 들어갔고 둘만의 공간이었으며 앉았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제 가족이에요. 보여줬고 오빠가 봤으며 아들이구나. 잘생겼네. 손자도 있어. 물었습니다. 네, 10살이에요. 자랑했고 오빠가 웃었으며 우리 순이가 할머니가 됐네 말했습니다. 오빠도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 가족이야. 아내, 아들 둘, 손자 셋 보여줬고 행복해 보였으며 좋으시겠어요 말했습니다. 응, 잘 살았어. 장사해서 돈 벌고 애들 대학 보내고 자랑했고 부러웠지만 기뻤으며 오빠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순이야, 기억나. 해주 집. 오빠가 물었고 기억나죠. 마당에 감나무 있었죠. 대답했으며 맞아. 감 따먹었지. 웃었습니다. 오빠가 올라가서 따주셨어요. 제가 아래서 받았죠. 기억했고 그랬지. 내가 좋아했어. 오빠도 기억했으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했고 60년 만에 같이 밥 먹네 말했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맛있게 먹어. 순이야. 오빠가 반찬을 덜어줬고 어릴 때처럼 챙겨줬으며 고마워요. 오빠 감사했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 또 봐요. 헤어질 시간이었고 응, 내일 봐 약속했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누웠지만 잠이 안 왔고 오빠 만났어. 정말 만났어. 믿을 수 없었으며 행복했습니다. 이틀이 남았고 많이 이야기해야지 생각했으며 잠들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같이 산책했고 금강산이 보였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그치? 오빠가 말했고 네, 정말 예뻐요. 대답했으며
손잡고 걸었습니다. 60년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으며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이 앉았고 창밖을 봤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지만 오빠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고 기다렸으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진지한 목소리였고 돌아봤으며 네, 오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뭔데요? 물었습니다. 오빠가 깊게 숨을 쉬었고 눈을 마주 봤으며 나만으로 와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다시 물었고 오빠가 반복했으며 나만으로 와. 나랑 같이 살자. 진지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며 당황했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을. 더듬었고 오빠가 계속 말했으며 순이야, 60년 헤어져 있었잖아. 이제 같이 살자. 내가 돌봐줄게. 간절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만에 간다. 오빠랑 같이 산다. 상상만 해도 좋았지만 현실이 있었고 오빠.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솔직했으며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손자도 있어요. 어떻게 버리고 가요? 눈물이 났고 오빠가 말했으며 아들 데리고 와. 다 같이 오면 되잖아. 제안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와요. 아들은 직장 있어요.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학교 다녀요. 다 버리고 올 수 없어요. 설명했고 오빠가 그럼 순이라도 와 말했으며 가족 놔두고 혼자 어떻게 가요? 울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이야, 잘 들어.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못 만나. 심각했고 알아요. 대답했으며 그러면 오빠가 북에 오시면 안 돼요. 물었습니다.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고 내가 가면 나는 돌아올 수 없어. 남쪽 사람이 북에 가면 못 나와 말했으며 그럼 어떡해요? 절망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진지하게 말했고 넌 여기 남으면 평생 여기 살아야 해. 자유 없이 감시받으면서. 남쪽은 달라. 자유롭고 잘 살고 행복해. 아들이 크면 이해할 거야. 설득했으며 흔들렸습니다. 오빠. 말했지만 결정할 수 없었고 못 가요. 아들 버릴 수 없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이예요. 손자도 보고 싶어요. 거절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포기한 것 같았고. 하지만 순이야, 기억해. 후회할 거야 말했으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오빠. 하지만 가족이에요. 못 버려요. 울면서 대답했고 오빠가 안아줬으며 미안해, 순이야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침묵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었지만 말이 없었고 무거웠으며 슬펐습니다. 내가 오빠 마음 아프게 했구나 생각했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가족을 버릴 순 없어 다짐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빠 말씀이 맞나? 후회할까? 다시 못 볼까? 수백 번 물었지만 대답은 몰랐고 일단 아들 곁에 있자. 그게 맞아. 결론 내렸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고 오빠 말이 계속 맴돌았으며 후회할 거야 귓전에 울렸습니다.
3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 헤어져야 했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었지만 손이 떨렸고 오빠 보내야 해 생각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고 순이야 왔구나 웃었지만 슬펐으며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밥맛이 없었으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 오빠가 말했고 네. 대답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산책이었고 손을 잡았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보이지 않았고 오빠만 보였으며 기억하고 싶어 생각했습니다. 순이야, 어제 말한 거. 미안해, 오빠가 사과했고. 아니에요, 오빠. 오빠 마음 알아요, 대답했으며. 하지만 못 가요,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받고 순이야 약속해 말했으며 뭐요? 물었습니다. 후회하면 와. 언제든지 와. 내가 기다릴게 진지했고 오빠 울었으며 약속할게요. 후회하면 갈게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안 후회해 믿었으며 착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식사였고 함께 먹었으며 맛있게 먹어 서로 말했습니다. 반찬을 덜어줬고 챙겨줬으며 3일 동안 행복했어요 말했습니다. 나도 순이야. 60년 만에 만나서 3일밖에 못 있다니. 오빠가 한숨 쉬었고 미안해요. 오빠 사과했으며 내 잘못 아니야 위로했습니다. 오후 2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대합실에 모였고 다른 가족들도 있었으며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손을 꼭 잡았고 가지 마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으며 건강하세요. 오빠 말했습니다. 너도 순이야.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오빠가 말했고 눈물을 닦았으며 다음에 또 봐요. 거짓말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예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 못했고 모릅니다. 직원이 말했으며 상봉이 또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고 다시 못 보는 거구나 알았으며 오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고 사랑해. 우리 순이 귓가에 속삭였으며 저도 사랑해요. 오빠 대답했습니다. 꼭 건강해. 내가 기도할게. 오빠가 말했고 오빠도 건강하세요. 꼭 오래 사세요. 빌었으며 둘 다 울었습니다. 버스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북쪽 가족들이 먼저 떠났고 남쪽 가족들은 남았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안녕, 소리쳤고 순이야, 잘 가. 오빠도 소리쳤으며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봤고 오빠가 서 있었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고 안 보일 때까지 봤으며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모두 울고 있었으며 60년 만에 3일. 너무 짧았습니다. 창밖을 봤고 금강산이 지나갔으며 다시 못 올 것 같아 느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이 반겼으며 엄마 어떠셨어요?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빠 만났어. 대답했지만 공허했고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으며
오빠, 보고 싶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후회가 시작됐고 10년 넘게 계속됐으며 결국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겨울부터 후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빠 생각했고 왜 안 갔을까 자책했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오빠 말씀이 맞았어. 후회하고 있어. 인정했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도 안 됐으며 답답했습니다.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적었지만 보낼 방법이 없었고 서랍에 넣었으며 쌓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썼고 15년간 썼으며 15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못했고 오빠 읽으실 수 없어 슬펐으며 그냥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 63세, 2010년 68세, 2015년 73세가 됐고 늙어갔으며 시간 없어 초조했습니다. 오빠는 더 늙으셨을 것이고 80대였으며 살아계실까 불안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간절했고 밤마다 기도했으며 제발 살아계시길 빌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가야겠어. 오빠한테 가야겠어. 마음먹었고 어떻게 고민했으며 탈북밖에 없어 깨달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보다 나았고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해 알았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불렀고 아들이 왔으며 앉았습니다. 뭔데요, 엄마? 물었고 심호흡하고 말했으며 엄마 남쪽 가고 싶어. 오빠 보러 가고 싶어. 솔직했습니다. 아들이 놀랐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탈북이요. 당황했으며 위험해요. 반대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가야 해. 고집했고 10년 후회했어. 매일 오빠 생각하고 울었어. 죽기 전에 보고 싶어. 울면서 말했으며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엄마. 한숨 쉬었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며 기다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놀랐고 정말 물었으며 네.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대답했습니다. 감동했고 고마워. 민수야 안아줬으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뭔데? 물었고 저도 같이 가요. 대답했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너까지? 안 돼. 넌 가족이 있잖아. 반대했지만 아들이 고집했고 엄마 혼자 못 가세요. 제가 도와야 해요.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손자도 데려갈 거예요. 말했으며 다 같이 가요. 결정했습니다. 울었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반복했으며 가족이 힘이 됐습니다. 5년 준비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천천히 준비했고 돈을 모았으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봤고 위험했지만 조심스럽게 했으며 들키지 않았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오빠 보러 가야 해. 다짐했고 매일 기도했으며 오빠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속삭였습니다. 2015년 봄 출발 날을 정했습니다. 4월에 가자 결정했고 가족이 동의했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밤 집을 둘러봤고 여기서 70년 살았구나. 감회가 깊었으며 안녕 작별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 15통을 꺼냈고 챙겼으며 오빠한테 드릴 거야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야. 오빠한테 가는 여정 떨렸고 무서웠지만 기대됐으며 오빠, 제가 약속 지킵니다. 후회해서 갑니다. 말했습니다. 15년 후회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됐으며 준비됐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가족 넷이 집을 나섰고 조용히 움직였으며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73 새할머니, 60대 아들, 30대 며느리, 10대 손자, 4명이 함께였고 오빠한테 간다. 목표가 분명했으며 출발했습니다. 북쪽 국경으로 갔습니다. 며칠 걸렸고 기차와 버스를 탔으며 조심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고 돈을 줬으며 중국으로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밤에 두만강으로 갔고 어두웠으며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자가 물었고 괜찮아. 증조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대답했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강물이 차가웠고 허리까지 찼으며 천천히 건넜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고 며느리가 손자를 안았으며 가족이 함께 건넜습니다. 오빠, 가고 있어요. 속으로 말했고 눈물이 났으며 계속 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숨었고 몇 달 지냈으며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했으며 보호받았습니다. 라오스로 갔고 비행기를 탔으며 긴 여정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간판이 보였고 울었으며 왔어. 오빠 나라에 왔어.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안아줬고 엄마 해냈어요 말했으며 고마워 민수야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3개월 교육받았고 한국 생활을 배웠으며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각한 건 오빠였고 빨리 끝나라. 오빠 보고 싶어. 조급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교육 중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산가족 찾을 수 있어요? 2000년에 금강산에서 만난 오빠 찾고 싶어요 말했고 가능합니다. 적십자사에 신청하세요. 대답했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1932년생, 서울 산다고 했어요. 정보를 줬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받았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 씨 찾았습니다. 서울 땡땡구 거주, 연락처 드릴게요 말했고 손이 떨렸으며 정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받았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오빠 울었습니다.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직접 가자. 깜짝 놀라게 하자 생각했고 15년 만에 만나는데 전화로는 안 돼 결심했으며 직접 가서 오빠 왔어요 하자 계획했습니다. 2015년 12월 어느 토요일을 정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고 정착금을 받았으며 준비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기로 했고 엄마 같이 가요 말했으며 고마웠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샀고 내일 가자 약속했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오빠가 나왔고 순이야 올 줄 알았어 웃었으며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오늘이야. 오빠 만나는 날 가슴이 뛰었으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봤고 73 새할머니가 보였지만 괜찮았으며 오빠도 83 세셨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15통 편지를 챙겼고 가방에 넣었으며 출발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걸렸고 창밖을 봤으며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남한이구나. 오빠가 70년 사신 곳 신기했고 아름다웠으며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아줬고 곧 도착해요. 엄마 말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주소를 보며 찾아갔으며 30분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렸고 주택가로 걸어갔으며 여기 어딘가에 오빠가 계셔 생각했습니다. 번지수를 확인했고 한 집 한 집 지나갔으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고 문패에 김영수 적혀 있었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야. 오빠 집이야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들어가세요 등을 밀었고 응 대답했지만 다리가 안 움직였으며 무서웠습니다. 오빠 저 알아보실까? 15년 됐는데 늙었는데 걱정했지만 괜찮아. 오빠야. 우리 오빠야 다짐했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대문으로 걸어갔고 초인종 앞에 섰으며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지만 눌렀고 딩동 소리가 났으며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왔고 문이 열렸으며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봤고 눈이 같았으며 오빠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를 봤지만 못 알아보는 것 같았고 당연했으며 15년 지났고 늙었습니다. 입을 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며 오빠, 저예요. 순이에요. 말했습니다. 오빠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순이야. 떨리는 목소리였고 네, 오빠. 순이에요. 왔어요. 대답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야, 정말 너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달려왔고 83세인데도 빨랐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오빠, 저도 안았고 둘 다 울었으며 대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왔어요, 오빠. 약속 지켰어요. 후회해서 왔어요. 울면서 말했고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순이 오빠가 반복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오빠가 물었고 탈북했어요. 아들이랑 같이요. 오빠 보고 싶어서요. 대답했으며 고생했겠다. 우리 순이 울었습니다. 15년 기다렸어. 매일 기도했어. 올 줄 알았어. 오빠가 말했고 정말요? 놀랐으며 응, 넌 꼭 올 거라고 믿었어. 약속했잖아.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고 차를 마셨으며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이야기를 다 했고 매일 후회했어요. 오빠 말씀 안 들은 거 사과했으며 괜찮아. 지금 왔잖아. 용서했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고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건넸으며 뭐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15년간 쓴 편지예요. 매년 한 통씩. 보내지 못한 편지 설명했고 오빠가 받아서 읽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고 매일 만났으며 아침마다 같이 산책했습니다.
60년 못 본 거 채우자 약속했고 실천했으며 행복했습니다. 2026년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4살, 오빠는 94살이 됐고 많이 늙었지만 함께 있으며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오빠 집에 가고 오빠 잘 주무셨어요? 인사하며 손잡고 산책합니다. 순이야, 매일 꿈 같아. 오빠가 말하고 저도요. 오빠 대답하며 웃습니다. 가끔 금강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그때 갔으면 15년 더 같이 살았을 텐데. 오빠가 말하고 미안해요. 오빠 사과하지만 괜찮아. 지금이라도 같이 있잖아. 웃으며 손을 잡아줍니다. 후회는 했지만 지금은 없고 함께라서 행복하며 매일이 감사합니다. 65년 헤어져 있었습니다. 15년 후회했고 용기 내어 탈북했으며 재회했습니다. 늦었지만 함께 있고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이게 기적이야 느낍니다. 오빠와 함께 늙어가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